2025학년도 수능 주제통합 인문 주제였는데요. 4에서 9번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분석 강의 시작할 텐데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미리 풀어보고 정리한 다음에 분석하고 자기를 비판적으로 보는 용도로 강의 활용하세요. 일단 가볍게 한번 볼까요? 서양의 과학기술과 천주교 수용을 반대했던 이항로를 비롯한 척사파의 주장은 개화에 네모 박스가 있고요. 개항 이후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그 다음 개화당의 한 인사가 제시한 개화 개념은 을사늑약 이후 개화에 대한 논의는 자 봤더니 전체적인 주제가 일단 주제통합 가 부분은 개화와 관련된 얘기가 나왔네요. 그래서 개화 혹은 개화 개념, 개항 이전, 개항 이후 어떻게 변화되는가 요 얘기인가 보다라고 따져보시고요. 그 다음 중국이 엔푸는 그 다음에 천두슈를 비롯한 식문화운동의 지식인들은 한편 장준마이는 이라고 해서 개화를 둘러싸고 한국, 조선이겠죠. 그 다음에 중국의 지식인들의 견해 주장을 얘기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선생님 이거 꼼꼼히 봐야 되나요? 한번 돌아가서 다시 볼 거기 때문에요. 가볍게 본 겁니다. 이제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서양의 과학과 기술, 천주교의 수용을 반대했던 이항로를 비롯한 척사파의 주장은 척사파도 있었네요. 위정척사인 거고 서양의 기술, 문명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반대하고 우리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거죠. 상식적인 겁니다. 개항 이후에도 지속되었지만 개화는 화제어네요. 거슬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았다. 개물성무 한자어 있다고 쫄지 말고요. 개물성무가 뭔가 문물을 열고서요. 이루어낸다 이런 건가요? 화민성속의 앞글자를 딴 개화는 그러니까 여기에 개자와 여기에 화자인데 백성을 변화시킨다 이런 것 같아요. 개화는 개항 이전에는 통치자의 통치 행위로서 변한 세상에 대한 지식 확장과 피통치자에 대한 교화를 의미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개화라고 하는 건 개항 이전에는 통치자 중심의 생각이었는데 통치자가 무엇을 지식을 확장하고요. 확장하고 백성을 교화하는 거네요. 근데 그 개화 개념이 개항 이후 서양 문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서양 문명의 수용을 뜻하는 개화 개념 이제는 어떻게 되냐? 서양 문명의 수용을 뜻하는 것이 개화예요. 개항 이전에는 이랬는데 개화가 개항 이후에는 서양 문명의 수용인 겁니다. 이렇게 변했어요. 이모군란 이후 고종은 자강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런 것도 알아두면 좋아요. 자강, 스스로 강해진다는 거거든요. 추진하면서 반서양 정서의 교정 바꾸는 겁니다. 위에 한성순모를 발간했다. 이 신문의 개화 개념은 해서 시기도 한번 얘기해 본다면요. 언제? 임오군란입니다. 임오군란 이후 고종이란 통치자가 한성순보랑 관련되는데 이 한성순보의 개화 개념은 어떤 거냐? 서양 기술과 제도의 도입. 서양 기술과 제도는 서양 문명 혹은 문물이잖아요. 를 통한 인지의 발달과 풍속의 진보를 뜻했다. 요거네요.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써본다면 고종의 한성순보와 관련돼서 서양 무엇을? 기술하고 제도입니다. 기술과 제도를 받아들이고 그걸 통해서 무엇을 하자? 인지 발달, 지식인 거죠. 인지의 발달과 풍속의 진보를 이뤄내자라는 생각을 했네요. 이 개념에는 인민이
국가의 독립주권의 소중함을 깨닫는 의식의 변화가 내포되었고 통치자 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문명의 장점을 받아들여 국가의 진보를 달성한다는 의미도 담겼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겠죠. 소중함을 깨닫는 의식의 변화가 내포되었고 통치자 입장에서는 두 개로 쪼갰네요. 여기 한성순보의 개화 개념에는 인민의 입장에서는 주권과 관련된 것을 깨닫는 주권의식, 그전엔 주권의식이 없었던 거고요. 또 하나 통치자 입장에서는 문명의 장점이 반대말은 단점이잖아. 문명의 장점을 수용한다. 인민의 입장 그리고 통치자의 입장이 있었던 거네요. 개화당의 한인사가 제시한 개화 개념은 성문화된 규정에 따른 대민 정치에서의 법적 처리 절차 실현 등 서양 근대 국가의 통치 방식의 변화를 내포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젠 서양식 정치인 겁니다. 그는 개화 실행 주체를 여전히 왕으로 생각했고, 자, 이런 거 되게 중요합니다. 주체는 여전히 왕이에요. 개화 실행 주체로서 왕의 역할이 사라진 건 갑신정변에서였다. 풍속의 진보와 통치 방식의 변화라는 의미를 내포한 갑신정변의 개화 개념은, 자, 개화 개념이 변화되고 있는데요. 통치권에 대한 도전뿐 아니라 개인의 사육을 위한 것으로 표상되었다. 이후 개화 개념은, 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모군란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갑신정변이 있거든요. 갑신정변인데 여기 개화당 인사와 관련된 거예요. 개화당 인사의 A가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갑신정변인데 일단 개화 실행의 주체, 개화당 인사는 실행 주체가 뭐라고 얘기한 거냐? 왕이야. 개화의 실행 주체는. 라고 얘기했는데 갑신정변에서 이런 실행 주체에 대해서 갑신정변에서 이젠 변화된 겁니다. 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통치권에 대한 도전이 되는 거고요. 사욕을 높이는 겁니다. 이후 개화 개념은 국가 구성원을 조직하고 동원하기 위해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했고 6.1주는 사람이 되게 많이 나오네요. 서유 견문을 저술하며 개화 개념에 덧씌워진 부정적 이미지를 떼어내고자 했다. 이후 강행된 대학매일신보 등의 개화 개념은 국가 구성원 전체를 실행 주체로 하여, 이제 실행 주체가 국가 구성원 전체예요. 실행 주체로 하여 근대 국가 주권을 향해 그들을 조직하고 동원하는 걸 뜻했다. 그러니까 갑신정변 이후 이제 또 누가 나오냐면 6.1준이 나오는데 이 6.1준의 개념과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대한매일신보가 나옵니다. 대한매일신보에서는 이제 개화 개념은 국가 구성원 전체가 실행 주체입니다. 전체가 실행 주체. 좀 더 가볼게요. 을사늑약 이후. 을사늑약은 1905년이거든요. 이렇게 통시적인 흐름도 있을 수 있습니까?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정리하느라고 조금 천천히 읽고 있는데 실제로는 개항 이전에는 이랬다가 개항 이후에는 이렇게 변화되고 있고 그중에 실행 주체에 대한 얘기 그리고 나서 을사늑약 이후 더 달라진 게 있겠죠. 읽어볼게요. 문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로 이어졌다. 대한자강회의 주요 인사들은 서양 근대 문명을 수용하여 근대 국가를 건설하고자 앞서 문명화를 이룬 일본의 지도를 참 아쉽네요. 받아야 한답니다. 그러면 주체성이 떨어지고 식민화되는 쪽에 가깝다라고 비판할 수도 있을 텐데 이들은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를 주체 인식의 준거, 기준과 근거로 삼았기 때문에 민족 주체성을 놓쳤다라고 얘기했네요. 이러한 상황에서 박은식은 그리고 박은식의 이가 기억이라고 돼 있거든요.
근대 국가 건설과 새로운 주체의 형성에 주목하여 문명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다. 그의 기본 전략은 문명의 물질적 측면인 과학, 근 서양으로부터 수용하되까지 읽고 나서 여기 한번 정리해볼게. 을사늑약 이후에 대해서 대한자강회가 나왔네요. 대한자강회. 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 일본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일본 지도를 받아야 된다는 건 민족 주체성을 간과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반대하는, 하나 더, 대한자강회의 얘기는요, 보게 된다면 주체인식의 증거로 뭘,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 그러니까 서양의 주체를 더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박은식은 어떤 얘기를 하느냐, 물질적인 측면에서 과학은 필요하다. 이때 과학이라고 한 건 서양 과학기술을 말하는 거예요. 수용하되 문명의 정신적 측면, 물질이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유학을 혁신하여 재구성하는 것이었다. 그는 생존과 편리 증진을 위해 과학 연구가 시급하지만 가치관 정립과 인격 수양을 위해 철학 또한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자국 철학의 전통의 정립이라는 당시 동아시아의 사상적 흐름 속에서 그가 제시한 근대 주체는 과학적 철학적 인식의 주체이자, 그러니까 과학적 철학적 인식의 주체이면서 실천적 도덕 수양의 주체인 거고요. 유학을 혁신하고 재구성하자는 걸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박은식의 얘기는 정신적으로는 유학의 혁신이네요. 이걸 강조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물질적인 과학도 시급하고 수용해야 되지만 유학의 혁신, 그 둘의 무엇을 조화, 병행, 공존, 양립 가능을 강조한 겁니다. 각까지 읽고 나서 네 문단 읽었으니까 이와 관련된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나로 가볼게요. 납니다. 여기까지가 가의 얘기예요.